대량 가공 위탁 판매만 했을 때요. 네. 매출이 한계가 얼마라고 보세요? 그럼 민구님이 여러 개를 다 해보셨는데 그러면 뭘 하라고 추천하실 거예요? 그럼 어렵게 현금을 모았는데 지금 도박을 하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잘하면 되지 않을까. 코인 하면 되게 재밌다고 들었는데 네. 민구님 돈도 많으신데 한번 코인 하이 리턴.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빵을 사오셨네요. 그 1층에서 운영하는 빵집. 되게 맛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맛있어. 맛있어요. 처음에는 좀 애매모호하다 했는데 일단 맛이 되니까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민구님 유튜브 하는 걸 알아보셨던 그분이신데 정확하게 친동생분이 저를 안다고 했는데 친동생분은 돌아갔대요. 말레이시아인가? 아, 네. 그러면 이제 음. 출연 얘기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가야 되나? 네. 한번 저 온라인 판매하실 때 한번 출연시켜서 홍보성으로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분은 저걸 파시니까 그걸 동생분을 계기로 이제 나를 알게 된 거니까 저 맛있는 빵을 온라인 판매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음. 먹는 거는 위탁 판매가 많이 없나요? 찾으면 많죠. 아, 있어요. 그럼요. 위탁도 뭐 대부분 생산 공장 가면은 그 셀러 이름으로 브랜드로 OEM도 많이 해주고 그것 거기도 마케팅 싸움이죠. 위탁하면 진짜 없는 상품이 없네요. 그쵸, 다 위탁이죠. 네. 원래는 막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뭐 D2C라고 우리 PD님도 관심 있는 D2C가 유행이었다가 요즘 나이키도 그렇고 유명 브랜드들이 다시 유통에게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보면은 결국은 또 유통이구나. 유통은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없어질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D2C 생기면서 뭐 다 사라지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세계라던가 유통회사들하고 다시 한번 합치는 거 보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또 말하다 보니 우연찮게 또 오늘 주제랑 연관이 되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네.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계속 지속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그냥 월급 정도만 벌 수 있는 그런 부업용 사업 아이템이에요? 답부터 얘기 드리면 당연히 계속 사업이 가능한 아이템이죠.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계. 네. 스타일의 변화를 안 주면 한계는 있긴 해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의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근데 제가 그 민구님 만나시는 사장님들 많이 만나보니까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다 하셨지만 뭐 다양한 다른 사업도 병행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좀 그 테크트리 같은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길들이 있는지 방향성을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향성이란 게 뭐 너무 다양해서 진짜 전혀 상관없는 분야로 가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저는 10년 넘게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그 다음번에 할 일도 처음에 했던 일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걸 10년 동안 했으니까 여기에서 불편했던 거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걸 조금 응용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더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만 했을 때요. 네. 매출이 한계가 얼마라고 보세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했을 때 그냥 제 수준으로 가공을 했을 때 민구님이 보시는 이 매출 이상은 좀 어렵다. 3억 정도? 3억이요. 사업자 하나당. 사업자 하나당. 맥시멈으로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했을 때. 그럼 진짜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 3억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뭘 추천하실 거예요? 사업자를 늘리는 방법을 추천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병행하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사업자를 먼저 추가해서 더 확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로 갔으니까 제가 물론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분야로 갔을 때 완전 새롭게 시작하면 좋은데 그래도 기존의 시스템과 인력이 생겼으니까 그들과 이렇게
섞어서 막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동시에 이렇게 팀원들하고 같이 했을 때는 너무 구축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구축이 안 됐던 거죠. 하던 거에다가 곁들였더니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다면 차라리 하던 걸 더 확대시켜서 그냥 더 크게 찍고 나서 아예 다른 사무실에 새로 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어떻게 보면 좀 사무실에 콕 박혀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 성향이 요즘 뭐 MBTI가 유행인데 사람 성향이 사무실에 콕 못 박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위탁 판매 대량 가공을 계속 하라고 추천하실 거예요? 아니시면? 그런 분들은 추천 안 하죠. 빨리 나가셔야지. 그럼 그런 분들은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그분들 딴에는 한 개 봉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막 외향적이신 분들? 예, 이렇게 테크트리 전혀 딴 사업을 하면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다음 단계로 뭐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굉장히 외향적이시라면은 바로 이제 제조를 해보신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나온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없어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니까 판매된 제품들을 내가 주문 넣게 되면 계속 이게 내가 공부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보게 되고 얘가 왜 계속 나가지 이러면서 지식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늘 보던 이 제품 뭔가 조금 개선해서 내가 만든다던가 나는 외향적이니까 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던가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넌 이런 거 해?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사람과의 협업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뭐가 잘 팔리는지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제조해서 팔아봐라.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대량 쪽 제조랑 대량 쪽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제조해서 걔 하나만으로 뭐 엄청 대박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팔린다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원래는 재고 없이 팔다가 내 물건이 생겼으니까 얘를 셀러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요즘 또 유튜브에 유행하는 컨텐츠가 소량 사입이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조를 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 팔리는 게 보이니까 그거 상품 관련해서 소량 사입으로 병행하는 건 어때요? 괜찮죠. 이제 너무 이제 성향적으로 외향적이시니까 빨리 뭔가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니까 소량 사서 뭐 포장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소량 사입을 했을 때 결국 바깥으로 나갈 일이 있냐고 봤을 때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물건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량 사입을 그냥 컴퓨터로 앉아서 중국 수입하면 끝나니까 직접 사러 가는 건 또 괜찮죠. 뭐 거래처 가서 사는 건 괜찮은데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도 사입하는 거면 실물은 한번 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생각보다 저도 그런데 사실 안 보고 많이 사요. 실물요? 안 보고 사셔서 그때 막 1,600만 원어치 재고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중국 건 실제로 볼 수 없기도 하고 너무 외향적이라면 그게 좋지. 실제로 중국 가서 제조사랑 미팅도 하고 근데 이렇게 미팅하고 하는 것 자체가 MOQ가 커진다는 건데 소량을 하면 걔네들은 사실 안 보고 뚝딱 발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진짜 막 3억 30억 이런 거 싫다. 더 이상 좀 큰 포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이라면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했어요. 너무 뛰어나서 나는 이건 이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내고 있다.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뽑아낼 돈이 계속 쌓이거든요. 사실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돈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얘는 계속 캐시카우가 되니까 돈은 계속 들어와요. 매출은 유지가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재투자도 다 안 넣어도 될 만큼 그렇겠네요. 잘하시는 분들은 재투자를 할 금액만큼보다 더 버시겠네요. 그리고 매출이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건 나는 여기서 더 안 키울 거란 거니까 고정적으로 쭉 가는 거죠. 그냥 나한테 그러니까 매출이 늘면은 돈이 묶이는 돈이 커져서 또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고 계속 마진이 남는 거죠. 와, 되게 행복한 단계네요. 근데 그 막상 행복감보다는 돈이 남으니까 뭐 하지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이 돈으로 이제 뭐 할까? 신나는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 때 다 외제차를 사시는 거구나. 차도 사고 뭐 나처럼 아니면 직원을 왕창 뽑는다던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현금이 좀 쌓여가는 분들은 도매몰 하는 건 별로예요? 괜찮아요. 도매몰 괜찮아요. 주변에도 그래서 빨리 내가 유튜브 할 때 차리시라고. 그럼 내가 아는 분이면 얼마든지 좀 잘 운영을 하실 거고 잘 꾸려 나가실 거고 내가 뭔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니 홍보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도매몰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뭐 어디 가서 배우지 않고 시도해봐도 될 정도의 레벨이에요? 리스크가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아요? 뭐 재고 관리? 뭐 이런 맞아.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네. 이제 저도 그랬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무재고라서 도매 사이트 뭐 재고를 체크하지만 내가 재고를 가져가면 처음엔 엑셀에다 입력하잖아요. 뭐 코드도 계속 바뀌어. 헷갈리니까 뭐 상품명 몇 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카운트 같은 뭐 ERP 프로그램 쓰다가 나랑은 안 맞아. 또 딴 거 바꿨다가 막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마냥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탁만 했으면 재고에 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서도 좀 부딪힐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재고 관리를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도매몰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냥 중개형이 있고 재고형이 있는데 중개형을 하면 내가 셀링을 무재고로 잘했으면 분명히 좀 나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대신에 이제 마케팅이 어려울 수 있죠. 중개형 도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압도적인 오너 클랜이라던가 도매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와서 만들어서 홍보를 좀 잘 할 수 있냐? 아니면 차별성을 둘 수 있냐는 어렵겠죠. 그건 마케팅의 영역인 것 같아요. 또 중개형 도매몰 한다고 쳐도 그거는 수수료만 먹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익률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수익률이 좋죠. 대신에 이제 셀러가 있으면 셀러가 많아야지. 공급사랑 셀러가 많으면 여기도 재고가 없으니까 원래 셀링보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죠. 사입형 도매몰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 보통은 도매몰이 10% 붙이는데 그 수익률로만 보면 떨어지겠죠. 근데 재고가 없으니까 리스크가 엄청나게 좋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도매몰 그리고 뭐 제조해서 판다, 소량 사입해서 판다 이 세 개 말고는 다른 테크트리는 없나요? 보통 뭐 저도 이미 내가 다 한 거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내성적인 것 같은데 되게 외향적이면 실제로 뭐 제가 하는 것처럼 교육도 한번 해봐도 괜찮죠. 일단은 제가 했던 것 중에 베이스가 된 것도 일단 내가 잘 팔면 저도 이제 매출 몇 번 공개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 팔면 어쨌든 알려드릴 게 있으니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잘 되면 또 괜찮죠. 근데 교육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그 교육생분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분은 진짜 교육을 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다 하는 성격인 분들은 막상 여쭤보면은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그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신데 약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는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집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외향적인 분들이 그냥 비율로 봤을 때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하려면 언변이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뭐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민군이 언변 좋으시잖아요. 안 좋아요. 대신 나는 믿는 게 그거 하나죠. 이 사업은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소량 같은 경우는 하나로 막 수십억도 하고 수십억의 뭐 수익도 운이 좋아서 딱 터지고 마케팅을 잘해서 터질 수도 있는데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바로 몇 억 뚝딱은 안 되지만 뭐 몇 천까지는 좀 해낼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되게 그래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매출이 안 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쪽 분야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민구님이 만나신 대표님 중에 그런 분 있었는데 이런 위탁 판매를 하시다가 그분은 원래 개발자셨나?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파는 방향으로 전환하셨던 분도 있었잖아요. 그분은 원래 개발자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까 그 도매몰하고 비슷한데 도매몰을 운영하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또 배워야 되거든요. 재고 관리부터 엑셀부터 프로그램까지 당장 프로그램으로 뚝딱 가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또 드물잖아요. 결국은
나에게 맞게 환경들을 부딪혀서 배워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배워서 만들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남들도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솔루션을 팔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다들 솔루션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 대량 가공 위탁 판매 쪽도 솔루션이 굉장히 많죠. 그냥 대량 등록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요즘 검색하면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들도 특징들을 보면 그쵸, 되게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거, 되게 불편한 거, 너무 다양하죠. 길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고, 저는 이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계속 캐시카우가 되면 차라리 부동산을 이거 전혀 부동산은 전혀 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게 맞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 팀을 운영을 잘 못할 거면 차라리 캐시카우를 잘 만들어서 부동산이 내가 실패를 해봐서 그런가? 근데 민구님 그 교육생분들 많이 찾아오셨던 거 제가 봤잖아요. 근데 부동산 쪽으로 전향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잘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분 수익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 사셨나요? 수익? 부동산 뭐 사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모르죠. 네. 아직 못 들으셨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부동산 잘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 하려면 대량 가공으로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근데 이걸로 진짜 그 돈을 저는 10년 동안 약간 경험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경험을 쌓는데 다 썼잖아요. 참 아쉬움도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민구님이 경험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를 지금 해가지고 재투자를 해도 돈이 쌓일 만큼 잘 버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럼 민구님이 여러 개를 다 해보셨는데 그러면 뭘 하라고 추천하실 거예요? 그냥 뭐 대량 가공 위탁 판매랑 연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1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거. 부동산이요. 이게 거짓말을 못 하겠는 게, 왜냐면 근데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말한 것들을 다 해봤잖아요. 오늘 PD님이 말한 걸 다 해봤는데 부동산을 말한 이유는 부동산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걸 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라이브 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라이브 때 어떤 한 분께서 뭐 농수산물로 지금 1년에 5, 6억인가? 1억인가 뭐 월 1억인가 이렇게 나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농축수산물이다 보니까 뭐 가격 변동이라던가 계절 영향이 너무 크다, 뭐 이런 다양한 단점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이제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자마자 거기서 얘기하신 단점들이 이쪽으로 오셔도 비슷한 류의 단점들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들을 내가 다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아직 부동산은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냥 장점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부동산이라고 말한 근거는 안 해봐서인 것 같아요. 저 안 해보신 걸 지금 추천하신 겁니까? 지금 근데 대량 가공 위탁 판매로 어렵게 현금을 모았는데 지금 도박을 하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쪽도 확실히 근데 계속 공부할 건 많아요. 그냥 쉽게 이거 하면 무조건 다음 단계 성공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야 진짜 저도 돌이켜보면 참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서. 연관 있는 거 중에 검증된 거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1순위 추천. 1순위 검증된 거에서 제가 한 것 중에 추천. 그렇게 크게 와닿는 압도적인 건 없나 보네요. 그러면 그냥 저축할 것 같아요. 저축을 하라고요? 나는 이것도 똑같아. 나는 다 써봤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매달 그 수익을 차라리 모으기만 했어.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금도 아니고. 그걸로 이건 해야 되나? 이게 물론 자리 잡히면 돈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힘든 걸 아니까 또 그렇다고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 못 하겠네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눈치챘습니다. 민구님이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돈 많이 날리셨군요. 맞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시느라 좀 투자 손실을 많이 보셨나 보네요. 진짜 그냥 위탁 판매는 진짜 이렇게 시스템만 되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와, 정신없이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쉬운 게 없네요.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량 가공 위탁 판매가 제일 쉬운 거네요. 저한테는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도 그냥 안정적인 캐시카우니까 진짜 저한테는 지금도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찾아오시는 대표님이 뭐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하면 민구님이 다 하지 마시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셨던 이유가 있군요. 부동산 하신다는 분한테는 별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시니까 그치, 그럼 돈을 그쪽으로 가시면 또 잘하실 테니까. 다음에 그분 한번 좀 후기가 궁금해요. 그럴까? 부동산 셀링한 돈으로 부동산 가신 분의 후기. 성공을 하셨는지. 우리 박 대표님 잘하고 가산 박 씨라고 계신데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에 부동산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영상도 그래요? 많던데. 뭐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가공 위탁 판매는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 낮은 편이고 리턴도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건 아닌 거죠. 적당히 들어오는 건데 뭔가 올인하면 그만큼 또 크게 들어오는 거. 뭐 비트코인처럼 모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얘는 리스크가 좀 낮으니까 안정적인 거 하나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파이프 하나 두고. 근데 제 방식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는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자유를 원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정적인 파이프에서 남는 돈으로 계속 시도하면서 더 큰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직 못 만들었지만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사업 방향으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엔 기승전 대량 가공 위탁 판매네요. 그걸로 모으세요. 힘들어.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민구님은 취미도 없고 따로 뭐 이렇게 여행을 즐기시는 게 없잖아요. 네. 민구님 코인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민구님 취미도 별로 없으신데 코인 하면 되게 재밌다고 들었는데 네. 민구님 돈도 많으신데 한번 코인 하이 리턴 코인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취미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현금 뭐 컨텐츠로 해볼까요? 1,000만 원?